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서비스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세무회계 서비스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김용환 회계사와 함께 AI 기반 세무회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AI 기술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요즘에는 챙겨야 반영되는 수동 구조에서 자동으로 수집되고 확인되는 스마트 회계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인증 한 번으로 복잡한 서류 전달 과정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으로 단순히 서류 전달을 없앤 데 그치지 않고 놓치고 있던 세금 혜택을 찾아드리는 서비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사업자분들은 세금을 더 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더 낸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5년치 세금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10명 중 7명꼴로 환급이 가능하고 평균 약 900만 원의 과다 납부 세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 회계법인에서 지금까지 분석해서 안내해드린 과다 납부 세금만 300원이 넘고 있는데요. AI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과다 납부된 세금 단위가 벌써 몇백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았나 싶긴 한데 처음에 그럼 세무 처리를 하다 보면 실수라는 게 아무래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실수 유형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 통장 개설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대포 통장 문제로 인해 신설 법인의 경우 통장 개설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도 있고 설사 개설이 되더라도 초기 이체 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회계사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은행별로 실무 대응 방식, 계좌 개설 사전 준비 사항, 한도 해제 전략 등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운영하시다 보면 뜻밖의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실제 저희 회사 사례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렸던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가 끝나고 나니 혼자서 셀프 신고를 진행하시겠다며 계약을 철회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3,2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결정고지를 받고 다급하게 저희 회계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셀프로 신고하신 내역이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와 달라서 가산세까지 붙게 된 경우였는데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잘못 신고된 부분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당시 정정신고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납부세액은 약 300만 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와 같이 셀프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려다가 오히려 가산세 폭탄에 맞을 뻔한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뭐 세금 납부해야 될 게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니까 이게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영역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새로운 경제 현실에 맞는 과세 체계를 갖추고 뭐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매년 이 새로운 세법이 개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 자, 맞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이 되는 세법 이거는 꼭 알아야 한다,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었습니다. 가상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가 되었고요. 예. 지금부터 거래 내역과 취득 원가를 정리해두면 나중에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AI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AI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되면서 관련 R&D 비용에 대해 최대 40% 이상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회계와 세무 처리 전략만으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실제 최신 세법을 반영을 해서 절세 전략을 성공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가업 승계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합법적으로 세부담은 크게 낮출 수 있지만 당면에서 진행하려고 하면 방법이 많이 없거든요. 유리한 세제안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주식 가치가 약 250억 원에 달하는 한 가족 기업이 있었습니다.
기존 구조에서라면 증여세가 약 110억 원 가량 발생하는데요. 예. 지분 구조를 재정비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추어서 약 53억 원 절세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야, 거의 절반이 뚝 하고 줄어든 건데 이게 합법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럼요. 만약에 그대로 진행했다면 오히려 과잉세금이 되는 거죠. 최적의 타이밍에 회사의 실적을 정확히 반영해서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정했던 사례라 특례 적용 요건 충족과 세액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겁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이 제도가 열려 있지만 요건이 좀 까다롭고 시점이나 지분율, 업종 등의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적용했다가 특례 배제가 되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와 조건을 꼼꼼히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뭐 비단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세무사의 도움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많은 분들이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를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세무사는 세무자문, 신고, 불복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회계사는 이러한 세무 업무에 더해서 회계와 재무 구조, 리스크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전략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아닌 법인 사업자라면 회계사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운영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지켜야 할 요건이 훨씬 많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가진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임이나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운영에는 상법과 세법은 물론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외부감사법 등 여러 복잡한 요건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기업 경영에는 모른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회계사와의 정기적인 상담과 검토가 리스크 예방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똑같은 거래라도 회계적 판단과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서 세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세 전략 수립에도 회계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전국의 대표님들도 지금도 이 세무회계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끝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점 있을까요? 네, 세무는 무엇보다 조기 상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궁금하거나 불안한 점이 있을 때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SNS나 유튜브 등에서 이것만 하면 무조건 절세된다는 식의 정보를 흔히 접하게 되는데요. 정작 중요한 리스크는 빠져 있고 실제로는 절세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 문제가 되는 탈세에 가까운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실행에 앞서 실력 있는 세무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이 매우 정교해졌고 AI 기반 분석이 도입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정밀하게 세무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추징당하게 되면 원래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더해져 훨씬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은 100m 달리기가 아니기에 내년에도 후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일일이 세제 혜택을 다 챙기고 리스크를 판단하려 애쓰시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파트너와 함께 하시고 본업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환 회계사와 함께 AI 기반 세무 회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